하나, 둘, 둘. 자, 소리 들어가네요. 예.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또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옷을 조금 벗을까요? 예,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가지고요. 자,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예,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두꺼울 줄은 몰랐는데 이 문을 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어쨌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험에서, 이 난장판인 시험에서 살아남으셨다는 것을 제가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기쁨도 잠시가 되어야 되겠죠. 예, 기쁨도 이제 내가 이제 좀 더 1차 관문은 통과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시험 제도 자체가 필기 시험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필기는 1차 관문이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수험생은 무조건 체력이 가장 우선 최고의 점수의 차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체력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것은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 59점, 6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적으로 와 나는 여잔데 체력이 아직까지 40몇 점이다.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게 1점이라도 더 올리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체력과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데요. 이 면접이 좀 무섭습니다. 좀 무서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1.8배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배수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이 경체, 공채 다 합쳐가지고 약 2,1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2,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00명이 우리가 2,000명이 더 더해져서 이 사람들이 또 떨어져야 돼요. 그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게 25%라는 어떤 점수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죠. 한 문제에 4점 또는 이제 경체 같은 경우에는 2.5점 또는 4점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뭐 우리가 합격선이라고 하는 게 180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200점이 될 수 있고 220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아무리 차이가 나서 이게 최고점이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최고점의 아이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가장 최고의 점수의 아이들은 260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커트라인 자체가 만약에 180이다 그러면 남자 같은 기준으로 180이다 그럼 260이면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는 좀 적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컷에 걸려서 문 닫고 들어왔다 이런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1배수하고의 차이 점수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8점에서 16점까지도 일어납니다. 8점에서 16점까지도. 근데 체력 1점 자체가 몇 점이냐면은 1.8점 정도가 돼요. 필기의 1점 점수 자체가. 그러면은 체력에서 만약에 10점을 앞서간다면 18점을 앞서간다고요. 계산 나오죠? 그러면은 체력을 잘하면은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면접이 문제입니다. 이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면접은 이제 3명의 어떤 면접관들이 있어요. 3명의 면접관들이 있는데 이 3명의 면접관 중에서 한 사람이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꿍 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인상 더럽게 생긴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소방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대부분은 웬만하면은 이제 과장급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급이나 안 그러면은 서장급이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압박 질문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이 좀 더 부드럽고 여성분도 계시고 그러실 겁니다. 한 분이 보통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나 이쪽에서 나오시는 분이고요. 공무원 쪽이시고요. 또 한 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심리상담사 쪽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데 점수대의 변화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들이 소방 쪽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OX의 개념을 좀 가져요. 내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느냐 그냥 느낌으로 대답하느냐. 근데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은 행정안전 같은 경우는 자질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성 쪽에다 조금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죠. 그러면은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선택했고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가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대전의 컨벤션 센터 가면은 내가 어느 지역을 우리가 지원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오전에 한 팀하고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전에는 오전 팀만 바글바글 모여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후 팀이 또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면접관들이 이제 한 조에 오전에 이렇게 막 다 하기도 하고요. 오전에 전부 다 하면은 그분들은 시작부터 해서 나중에 한 4시간 동안에 계속 이 면접을 받아요.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면접을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들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운빨입니다. 운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서 조금만 더 긴장하자, 조금만 더 우리가 아직 멀었다, 아직 우리는 최종 합격증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건데, 너무 서러운 게 뭐냐면은 체력도 문제 없었고 필기도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면접이잖아요. 근데 이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갈 때부터 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말하고 나왔는데 나 잘한 것 같아 라는 느낌만 가지고 오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을 쌓았던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은 머릿속에는 들어가져 있고 그냥 눈으로만 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 뇌회로에서 머리에 있는 지식들이 입을 통해서 나와서 이것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런 어떤 지식, 아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오늘 여기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럼 이 말을 하려면 내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다 미리 보고 미리 공부하고 말을 해보고 연습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 연습들을 앞으로는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PPT를 보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1년, 2년, 3년 동안에 이제 내가 필기 공부를 했는데 와, 요 한 달이 나는 이때까지 공부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식은 그렇죠. 우리가 또 흔히 말해서 많이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 그리고 유형을 알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시험 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어떤 거였을까요? 필기 시험 칠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났을 때. 기분 좋죠? 그러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문장이 길어도 어떻게든 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른 면접은 그러지가 않다고요. 경찰이든 안 그러면은 공무원이든 이런 면접에서는 예상 문제라는 것이 다 뻔해요. 인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면접이 좀 달라요. 우리 면접은 주제를 줍니다. 그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든지 꼬리 질문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시간 자체는 주어진 시간이 체력이 다다음 주에 있죠. 체력이 다다음 주인가요? 뭐 시간 자체가 그러네요. 어쨌든 체력은 이제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일까지 하는데 이때는 우리 수업은 없습니다. 그 전주에 한번 이렇게 강의 수업만 있고요. 이때는 체력만 매진하라고 그래서 체력은 우리는 면접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4일 동안에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자, 아까 말했듯이 필기 시험 자체가 이제 50%고 나머지가 25%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겨우 절반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절반이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5% 가는 거니까요. 자, 시험 일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종합적성 검사를 합니다. 종합적성 검사 적성과 인성을 보게 되는데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서 이제 인성 검사를 270문항을 하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를 65문항 하는데 시간 자체가 40분하고 80분 이렇게 시간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종합적성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상 이게 큰 어떤 점수의 변화를 주거나 탈락이라든지 뭐 합격 이거에 결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성껏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다 읽고 답을 하고 그냥 감각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본질적인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좀 특별한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구별하려고 그래요. 뭐 흔히 말하는 우리는 소사이어나 앙알 사이코패스가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구분하려고 하는 게 사실상 이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종합 적성 검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 뭘 주냐면은 사전조사서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제시를 하면은 그 사전조사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건데 어쨌든 뭐 적성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공개된 문제를 줘요. 일단 적성 검사를 하러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개된 질문입니다 주면은 거기서 바로 적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면접을 하기 전까지 사실상 스터디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전조사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노력은 뭐였는지 이걸 주제를 먼저 줍니다. 그 전해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는 이 미리 주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바로 주고 바로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을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조사를 왜 받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받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한테 인성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나에게 좀 보여줘. 그럼 그걸 토대로 내가 인성 질문을 해볼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리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작전을 짜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또 짜야 되는데 일단 전략과 전술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본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자신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졌던 경험들을 낱낱이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경험도 없고요. 그냥 엄마가 학교 가라면 가고 아버지가 뭐 해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들어야죠. 스토리를 짜야죠. 이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든 남의 얘기든 상관없이라도 이걸 스토리를 짜서 이걸 내 거인 것냥 거짓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리고 일부러라도 누구한테 가서 흔히 말해서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신은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자신이 말하는 게 모두 다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죠. 그게 병이죠. 그걸 조금 도용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그 상황과 그 어떤 현상들을 다 떠올려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묻는 질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경험을 묻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얘기입니다. 글을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사전조사서라는 게 자신의 개인 자기소개서처럼 이렇게 느껴진 경우가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뭐 언제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사실, 현상 자체만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질문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개인 가정사라든지 학교 뭐 이런 것들에 경험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종교라든지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직장이라든지 소방 관련 직장을 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더 이게 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면접관 나도 거기 근무한 적이 있는데 또는 안 그러면 나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 돼 버리면은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웬만하면 적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어떤 뭐 관련 일을 했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직장명이라든지 이것만 하지 않으면 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조사 공개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하고 사실은 면접을 할 때 우리가 터치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사전조사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 작성을 하다 보면요. 이게 1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부산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 하다가 올해는 부산, 서울, 대구 세 군데를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꾸 똑같은 내용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상 AI한테 물어본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냥 뭐 비슷비슷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또 자기 거화시키는 아이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산뜻하다는 느낌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자기의 경험을 적어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요.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만 이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은 남 걸 가져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상 질문까지의 범주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꼬리 질문이 2번에서 3번만 넘어가면 탁 막혀버려요. 이게 조금 무서운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연습을 계속해서 시켜드릴 거예요. 연습을 시켜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답은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그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는 대전 컨벤션 센터 친다는 얘기는 좀 더 해드렸고요. 자, 면접은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집니다. 4일 동안 진행이 돼요.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질문지가 다.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발표 주제입니다. 이 발표 주제가 오전, 오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 4일 동안은 8개 주제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8개 주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예상 문제라는 거 되죠. 다른 면접은 예상 문제가 필요 없는데요. 이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발표 주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어떤 면접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를 저희가 좀 더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드리고 연습을 좀 시켜 드리긴 할 겁니다. 일단 면접에 당일날 갔을 때 절차를 먼저 얘기해줘.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이미 공개된 주제를 가지고 10분 동안 이제 사전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는 그 전에 몇 번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요령이나 방법들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1, 2, 3, 4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사전조사서에서 자 이거 물어봐 주세요라는데 그것을 저 면접관한테 1, 2, 3, 4, 5번으로 한다는 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긴 하고 다만 이제 군더더기 없는 어떤 글을 써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건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드릴 거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다 다듬어 드릴 겁니다. 자,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주제를 이때부터 이제 주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쓰고 주제를 듣고 그다음에 주제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합니다. 발표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많아요. 한 페이지 정도를 다 적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3분 발표를 하려면은 A4지에 3페이지, 한 페이지를 빡빡하게 적으면은 3분 발표할 수 있어요. 그거 엄청 긴 것 같죠? 3분 발표하더라도 속도 빠르게 하면 3분도 안 걸려요. 3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뉴스 같은 경우도 할 때 보면 라디오 뉴스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 또 말하는 기상캐스터들, 날씨 얘기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몇 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1분이 채 넘지 않습니다. 1분에서 1분 30초 하면은 걔가 하루에 얘기하던 날씨 정보를 다 알려줘 버려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3분이 아니라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처음엔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그럴 때마다 주제를 또는 단어를 어떻게 적어서 우리가 연결해 나갈 것인가 그 연습들은 꼭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 문제가 먼저 시작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게 뭐였냐면은 이 발표 면접을 하고 나면은 평정 요소에서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평정 요소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발표 주제를 줬는데 이 주제를 얼마나 잘 생각해서 그에 맞는 어떤 새로운 또는 좋은 답을 만들어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조금 이따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이 의사소통 능력은 뭘 물어보냐면요.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꼬리 질문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가 꼬리 질문이나 압박 질문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잘 듣고 그에 대한 어떤 좀 자신의 의견을 잘 얘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더 좋은 답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압박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화재 현장에서 당신이 소방대원이다. 화재 현장에서 동료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내부에 진입을 했는데 위험에 처해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에는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고 화재가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화염이 있고 당신도 들어가면은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닌데 들어갈 것 같으면 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왜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니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과 같이 합동으로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을 묻는 건데 우리는 자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자꾸 말하게 되면 저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당신이 다치고 살 가능성이 없는데 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니 혼자 죽는 걸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신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계속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딜레마 문제에서는요, 헤쳐나가는 방법 자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진짜로 들고 들어가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는 내가 경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 정도 헤쳐나갈 경험이 없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동료하고 소통도 하고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다른 대원하고 소통을 해서 함께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혼자밖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 더욱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X의 개념을 면접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면접에서는 OX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발표 면접이 끝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약간 주도권을 잡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 듣는 사람이나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 정도만 하시고요 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주도권을 잡은, 왜 더 이상 여기서 물어볼 이유도 없고 할 게 없으면은 그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성 면접이 들어가는데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인성 면접은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진솔하셔야 돼요. 진솔하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소방공무원이 되기에 충분한 마인드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모든 어떤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나오는 공통이에요. 공직관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직관을 볼 때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지켜야 될 공직관 같은 건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예시를 들면서 나는 이 중에서 이것을 더욱더 이제 우선순위를 둔다. 이게 최고라 생각한다. 이런 거 아니고 이들이 만약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이걸 우선순위 둔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게 공직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협업 능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가 소방대원 자체는 혼자서 어떤 근무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일을 하지 않잖아요. 2인 또는 8인 이상의 어떤 부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이게 사건 사고를 만듭니다. 사건 사고를 만든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나의 선임인데 내가 얼핏 보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돈 봉투를 받더라. 안 그러면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서장이나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는 맨날 이렇게 지각도 많이 하고 일도 자꾸 우리한테 미루고 막 그러더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느 분들 아까 말했던 이제 소방서장급인 분이 아니라 인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까 심리상담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인사혁신처 이쪽의 분들이 여기에다가 점수 분포를 많이 냅니다. 그럼 점수 분포를 할 때 이 앞에서 조금만 점수를 좀 잘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져요. 소방공무원이 면접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또 질문하면 질문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요. 그럼 자신감은 어떻게 표출해야 될 것인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목소리하고 그 다음에 눈빛하고요. 요 두 가지가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키우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주눅이 들어서 목소리가 좀 작게 나왔어요. 작게 나왔으면 이분들이 보면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빡 커질 수가 없거든요. 작아지다가.
근데 이분들이 막 얘기하다가 내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몇 번 수업생 이근상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목소리 왜 이렇게 크지? 그래 이걸 다 들어줘요 그냥. 근데 계속 크게 되면은 너무 크면은 저기 잘 들리니까 조금만 낮춥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입장을 바꿔서 앞에 사람이 목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목소리 좀 낮춥시다 하고 점수의 변화를 줄 때는 어떤 사람이 점수의 변화를 주겠어요? 목소리 좀 올려주세요라는 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이런 인식을 준다고요. 근데 목소리 조금만 낮춥시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큰가요? 예, 조금 큰 편입니다. 조절을 좀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점수를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눈빛이라는 것은 사람을 노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나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내 말 들어봐. 안 봐도 봐야 돼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을 더 봐줘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좀 통한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얘기가 좀 잘 들어진다? 집중하게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들 체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침착성하고 책임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협업 능력은 이야기를 던져줘요.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당신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겠어요? 사전조사서 가지고 가는 거죠. 사전조사서. 책임감하고 침착성은 주로 뭘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물고 들어가는데 뭐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저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장점이자 단점인 건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뭘 하더라도 조금 느립니다. 이게 저의 단점입니다. 그럼 느리면은 현장에서 이게 뭐 굉장히 뭐 급박한 상황이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을 장점으로 저는 바꾸어서 그걸 하면은 좀 더 꼼꼼해지고 정확해지고 이렇게 저는 그 방법으로서 이게 넘어가는 것은요. 그냥 말장난에 가까운 거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점이라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메울 수가 있다. 배우면, 노력하면. 장점이라는 것은 태생으로 장점을 가진 게 있다. 태생적으로. 성격, 그 다음에 뭐 어떤 생각하는 방향,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성격이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 계속해서 살려나가면 되고 부족한 부분을 단점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예전에 좀 부족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 아직까지 단점이다.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 이 부족한 걸 메우게 되면은 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전을 좀 더 원합니다. 발전. 그게 이제 우리 출제자들이 이제 출제도는 면접관들이 원하는 면접의 어떤 요령이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면접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당락의 결정이 크게 과락이 있겠냐 설마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시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예를 들어주자면은요.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몸이 건장하진 않아요. 조금 왜소한 편이기도 하고 남자치고는. 근데 이제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자신감이 없거나 왜소하다고 그러면은 저처럼 저는 어디 가서 뭐 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지만 저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크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와.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은요. 저 새끼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보여.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존감이란 부분들이 내 쪽으로 있으면은요. 나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조금 약간 빛이 나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친구들을 보거든요. 여리여리한 여자애들이 이제 딱 면접을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야단 맞고 뭐 하다가 애가 싹 바뀌어온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단단해져서 오죠. 정확한 딕션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주장 그리고 어디에 가서 남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얘는 참 단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실 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실력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거는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면접에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부를 많이 해도 떨어져요.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안 뱉어 나오면은.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과락이 있어요. 전체적인 점수가 50점 전 평균을 냈을 때 100점 만점에서 50점 미만이면 얘네들은 과락입니다. 선생님 면접에 과락 주는 경우도 있나요? 매년 한 서너 군데에서 나옵니다. 서너 군데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명을 뽑기로 했는데 합격생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명 이상이 과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 다 뽑고 싶은데 과락을 시켜버렸으니까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매년 나와요, 매년. 소수직리라서 더 많이 나오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얘가 소수직리인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체크 하네. 야, 이 너무 아니다. 그럼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이제 점수가 확 떨어져 버리죠. 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점수 분포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요. 이게 이 면접관들이 면접하기 전에 다 모아서 기본 면접 룰이라는 걸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을 받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똑같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보통 뭐로 잡아주냐면요. 웬만하면 B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B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처음에 오늘 딱 처음에 면접 괜찮네? 그러면 A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첫 면접에서. 왜냐면은 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전보다는 얘네들이 잘하네 하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접하는 학생 다음 아이 갔는데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려야죠. 그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준이 돼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면접관한테 어떤 인식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심한데 요 한 칸 한 칸이 넘어올 때마다 2점씩 차이가 나요. 2점씩. 근데 이게 세 사람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내주진 않잖아요. 점수를 내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이게 변수예요. 그래서 변수를 줄이려고 그러면요.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실수를 줄이시면은 어떤 기준에서 내려오진 않거든요.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실수를 줄이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면접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면접을 시작을 할 때 되면은 또 아이들한테 또 점수대를 다 받아봐요. 필기 몇 점이니, 체력 몇 점이니, 뭐 소단기에 넣었을 때 지금 다 합치면 몇 등쯤 되지, 뭐 어느 정도 우리 소단기는 소방단기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일배수 바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모험수를 좀 걸어줘요. 어차피 너 무난하게 가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치자, 싸우자. 그러니까 공격을 하자. 면접관을 차라리 몰아붙이자. 그럼 뭐 아니면 또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다. 이 새끼 세다. 와, 얘 뭘 잘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안 그러면 이 새끼 건방지다. 그게 나와요. 근데 대체로요. 면접관들이 아이가 건방지다고 해서 점수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상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소방이라는 직업이. 그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한 자기 의식이 좀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가는데 너무 모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갈 필요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얘기고요. 평정표는 뭐 다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니까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제 면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도 얘기했던 자신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식이라든지 그러고 말하는 습관 말하는 연습 다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전공 질문하고 압박 질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 몇 번 물어보는 사람도 지치기는 해요.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재밌어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꾸 꼬리 물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많이 당해보셔야 돼요. 그 역할은 제가 합니다. 예. 제가 하는 역할이 여기는 전공 질문, 제가 하는 압박 질문이고요. 보통 여기는 전공 질문은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제 현직 친구들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저기 가면은 현직이 엉뚱한 짓 합니다. 찌르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도와주는 거니까.
원래 이 친구들이 이제 하루는 근무를 하고 이틀은 쉬잖아요. 그래서 면접 기간이 되면 저희가 여러 팀 아이들을 원래 알고 있던 애에서 너 오늘 와서 여기 오전 아이들 좀 봐줘 이렇게 해서 좀 봐주고, 그래서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급, 구조, 그다음에 진압, 그리고 이제 예방과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질문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 면접은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래 될 것이라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아무리 돌려봐도요 현장 가면 머릿속에 하얘집니다. 필기 공부할 때 우리가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를 왜 칠까요 우리가? 해보니까 참 웃기지 않던가요? 야, 나 모의고사 칠 때 나 진짜 거의 뭐 300점 중에서 한 280은 그냥 나왔는데, 이런 현장 가서 시험 치니까 문제 어려우니까 220도 맞기가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았다. 우와,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래 돼버린다고요. 모의고사라는 것은요, 이 어떤 상황을 설정했고 그것을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였어요. 똑같은 똑같은 문항수, 그리고 현장에 앉아서 그 긴장감. 모의고사를 많이 치고 이렇게 현장을 많이 한 친구들은 실제로 현장 모의고사 많이 친 친구들은요 실제 시험에 가면 좀 덜 떨리는 게 맞아요. 떨림이 좀 적어요. 이 시간 되면 이 정도 시간 지나겠다, 이 다음에 뭐 지났겠다, 이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면접을 많이 해보고 많이 대답해보고 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도 그냥 내 은연중에 남아있던,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하고 같이 면접을 하면은 대면 면접이 최소한 4회 정도는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다. 우리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3인 1조로 합니다. 3인 1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저희 토론을 하고 이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 조직이나 안 그러면 조가 많다 보면요 의견 충돌이 자꾸 생겨요. 조율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는 또 바쁘네, 어디 가네, 뭘 하네, 이러다 보면은 다 안 모여지고 막 그런 수가 생겨요. 3인 1조를 하게 되면 3인 1조 조 활동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자 오늘 대면 면접입니다 그러면은 3명 중에서 1명이 일단 들어나오고 2명은 옆에 있습니다. 2명이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데 저런 거는 눈빛이 좀 안 좋네, 저렇게 말투는 안 좋을 것 같으냐, 평가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죠. 또 바꿔요. 그러면은 사실상 자기가 말을 한 것은 20분에서 30분이지만은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그 면접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 자체는 이제 사회를 총할 겁니다. 제가 이 2번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제가 2번 들어가 나머지 2번은 저희 직원들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전과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2023년인가 그때의 기억일 것 같은데요. 23년인지 24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어디에서 대구에서인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난장판이었어요. 가벽을 막 만들어 가지고요 막 강의를 이게 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요런 큰 강의실에다가요 그냥 여기에다가 책상 하나 더 올리고, 이게 책상 다 올려 가지고 이게 가백인 것처럼 해서 요 A팀하고 저기 B팀하고, 그러니까 요 소리가 저 소리에 다 들려요. 남의 소리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이겨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소리도 조금 적게 들리고 그렇게 많이 이제 작년까지는 변했으니까. 그래서 실전과 가까운게 하고요. 이제 언제나 이제 본인의 폰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촬영을 하고 그 파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뭐 계속해서 우리가 밴드를 만들어 놓으면요. 밴드에다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되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되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모 학생 같은 경우는 집은 울산인데 이 면접을 들으려고 요 근처에다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하루 기숙을 했습니다. 기숙이라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자취를 하니까 얘가 할 일은 없잖아요. 지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여기도 있다가 밤에 가면 또다시 책 찾아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AI 찾아보고 하다가 밤 2시, 3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상관없어요. 그때그때 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남겨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답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면서 이걸 내 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듯이 면접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와, 이게 최고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인 어떤 대답을 만들어 드리지 않아요. 대신 이건 하면 안 돼요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오답만 이제 우리가 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면접의 포인트라는 거고요. 3분 발표의 내용을 알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 봤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지만은 근데 작년에 저희 실장님이 이제 저희 연구실 실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진짜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원수 자체를 한정을 짓는 거예요.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아니 인원 많이 받아서 하면 되죠. 아니 100명 200명 하면 되죠. 그거 우리가 커버를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케어를 해주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딱 50명만 이게 최대다.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항상 이제 어느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를 공간을 만들어 놔요. 거기서 항상 저희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토론하는 거 보기도 하고 지적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해 나갈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8개의 주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완벽하게 똑같은 것도 있고요. 작년에 연습해 갔던 것들이 거의 다 유사한 것, 주제가 동일한 것들이 8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보너스도 좀 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제일 첫 번째가 나온 게 이거였었어요. 첫날에 6월 10일 오전에 나온 주제였는데요. 불법 주정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주지 않고요. 이렇게 뭘 주냐면 예시를 줘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떤 법령들도 있는데 당신은 이걸 알면서도 제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가 지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소방활동이 늦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 예시를 이렇게 다른 예시를 드리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골목 밀집지에서 5분 내 도착률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어떤 지역은 이제 전통시장에 있어서 밀집돼 있어 그런 거고 어떤 지역은 차들이 막 주차가 돼 있어서 좁아서 못 지나간다. 그럼 주제는 똑같이 주정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고 간 친구들이 가면은 그렇지. 우리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지 가면은 딱 주제에 맞게끔 해서 몇 글자를 적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상황 판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 그리고 대안으로서 새로운 대안 제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해서 감천 문화마을에서 좁아서 못 들어갔다. 그 얘기가 또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요런 것들도 있었죠. 요것도 이게 피라미드 있는 감천마을에 있는 그 이야기들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5호 발표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전기자동차였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나면은 우리가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그래서 전기차의 특성하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주제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걸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똑같이 나왔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옆에는 전기 자동차가 존재한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하 같은 경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안 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옮겨 붙었을 때 특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대응 방안을 얘기해라.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해 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같은 경우는 이게 소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우리 부분도 사실은 우리 그전에 이 주제를 만들 때도 토론을 했었어요. 야, 우리 지금 불하고 교수님 우리 구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주제를 밀어붙였는데 지하나 반지하에 예전에 홍수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있었냐면은 이제 뭐 고령자, 그다음에 사회적 단절계층, 그다음에 수도권 원룸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주제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들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방 면접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알고 간 사람과 모르고 간 사람들은 차이가 형격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있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나올 것 같아 저게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간다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큰 불 이것만 열심히 막 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건 다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연구소에서 또 더욱더 연구를 해서 더욱더 좋은 자료와 더욱더 좋은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연습을 좀 해 나갈 겁니다. 자, 나머지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맥락이 똑같구나. 이거 연습했으면 저거 가겠구나. 그거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넘어가서 마지막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올 때 이론 강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가장 기초적인 거겠죠. 우리 소방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거, 뭐 그런 것들, 뭐 소방 마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소방청이 이제 우리가 올해를 이제 무슨 어떤 주제로 이제 밀고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4시간 강의로 진행할 겁니다. 강의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강으로도 올라옵니다. 부산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동일한 촬영을 해서 인강으로 올라오니까 사실상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들은 뭐가 들어가지 있냐면 기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와 예시들에 대한 이런 대답, 문제가 질문할 때는 이런 대답이 괜찮은 대답이다. 근데 웬만하면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들통이 나버려요. 면접관이 있는데 이 새끼 뭐 이거 질문하니까 다음에도 얘도 똑같은 질문하네? 대답을 하네? 요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우리가 당해버려요. 얘도 어느 학원이야? 이래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어떤 예시적인 것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4교시까지 가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드려요. 아주 간단한 거. 출입하는 거. 물론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데 얘는 뭐가 안 좋아. 마이너스. 이게 안 하거든요. 자세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근데 사람의 심리를 건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점수를 주려고 그랬는데 뭔가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가면 이게 심리적으로 점수가 톡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감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냥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노크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고 문을 닫고 다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문을 열고 이제 면접관이 앞에 있으면 문을 열고 뒤로 가서 뒤로 그냥 문을 닫아가지고 정면만 바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딱 보게 되면요 등 보이는 사람보다는 전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조금 더 안정감 있어 보여요. 왜냐면 회피라는 느낌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부터 말도 그렇죠. 그냥 똑똑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갔는데 그냥 쑥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들어가자마자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한 건 어떡하라고. 이 새끼 인사하지 말랬는데 했어. 이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부터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런 시뮬레이션을 또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첫날에 오셨을 때 강의할 때 우리가 주제를 여러 가지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멋지게 적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경험 또 상황 또 아까 말했듯이 쌤 없어요. 그럼 와요. 오셔야 돼요. 진짜 없는 사람 오셔야 돼요. 우리 또 이렇게 AI 한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그 기억을 거짓 기억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자 2주차는 체력시험이 있기 때문에 체력시험은 쉽니다. 한 줄 하는데 체력이 끝난 사람이 있을 거고 체력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체력이 끝난 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몇 개 나누는 과제물을 줄 겁니다. 그 과제물에서 토론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습하시면 되고요.
3주차부터 이제 개별 면접이 들어갑니다. 개별 면접은 하나하나씩 이제 조마다 이제 시간을 배정해 드려요. 시간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또는 그 전에 와서 또 연습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 돼서 우리가 개별 면접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3주차고 4주차고 5주차까지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인성 및 발표 질문을 계속해서 면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회, 개인적으로는 4회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모의 면접 3회라가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서 4회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원래는 이제 뭐 단톡도 있을 수 있고요. 밴드도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 단톡은 이 톡이 한번 오고 나면은 너무 확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이제 밴드를 이용합니다. 밴드를 이용한 밴드 안에서 보면은 제일 끝에 뭐 개별적으로 또 톡을 날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고 자료도 거기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쁨은 잠시예요. 잠깐 기쁘죠 지금? 예, 난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남아있는 게 자꾸 이게 중압감으로 가슴을 막 누릅니다. 체력도 마찬가지고요.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보통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중압감이나 지금의 압박감은요. 현장에 가거나 현직이 되면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큰일 할 사람이잖아요. 큰 일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의사들 있죠. 여러분들 의사들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또는 의사 형이나 안 그러면 의사가 되고 있는 삼촌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느껴져요. 과마다 다르지만. 제일 의사인데 이제 좀 성격도 좋고 막 좋은 사람들,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의사들. 근데 피를 보거나 생명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엄청 이성적으로 얘기하고요. 매번 해결책을 찾고 막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업이라서. 직업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해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소방관이 될 수 있는 진짜 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 그거 있지. 그냥 희망만 가지고 열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냉정해지고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조금 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셔가지고 멋진 소방대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